킬러와 준킬러 문항을 제외하면 개념을 바탕으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탄탄한 개념 학습 없이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2등급 이상의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 덫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 시험 문제 출제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수학 시험 문제를 직접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의 출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면 초중등 고난도 문제, 고등학교 내신,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등을 공부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질 것입니다. 먼저 내신 시험의 문제 출제 방식을 살펴보죠. 시중에는 수많은 문제집이 있고 그 문제집에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 출제자는 이 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고른 후 약간만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죠. 학교 선생님은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모든 문항을 새로 개발할 여력이 없어요.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시간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또한 학생 관리나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도 많죠. 수능 출제위원과 같이 별도로 합숙하면서 문제 출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따라서 시중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출제하는 방식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중의 모든 문제집의 모든 유형을 암기하면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집을 푸는 것은 불가능하죠. 시중 문제집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내신 시험에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와 같이 생각을 깊이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내신 시험에서도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유형 문제집 한 권을 마스터한 후에 수능 스타일의 문제풀이 연습을 추가하면 만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완벽하게 한다 해도 해야 할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기존 기출문제와 유사한 풀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죠. 단지 문제의 포장만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시중 문제들 중에서 약간만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기존 문제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새로운 형태로 포장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요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점점점 플러스 10의 제곱까지.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1번 문제에서 포장만 새로운 형태로 바꾼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합차 공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합차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요런 공식이죠. 자,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한번 쭉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점점점 해서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게 문제였죠. 자, 이것은 두 개씩 묶어서 합차 공식으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더하기 2 곱하기 플러스 더하기 2 한 번 더 마이너스 3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4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9 더하기 10 곱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변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3 더하기 4 점점점 해서 1 곱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변신이 되고요. 곱하기 1을 다 생략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2번 문제를 변형하면 결국 1번 문제의 풀이 방법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포장만 다를 뿐 알맹이는 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은 하나의 기본형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면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단순히 유형을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접근 방법을 떠올리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해설지는 잠시 멀리 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앞으로 포장지만 바뀐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중한 생각의 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능 수학은 총 3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 16개의 문제는 2점, 3점짜리고 14개는 4점짜리 문제가 출제되죠. 배점이 높은 4점짜리 문제라고 해서 전부 다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4점짜리 문제 중에서 10문제가량은 개념학습만 충실히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 한 4문제 정도만 아주 어려운 편에 속해요. 고3 모의고사 말고 고1, 고2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객관식의 마지막 21번 문제와 주관식의 마지막 30번 문제는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들입니다. 킬러 문항은 보통 단일 개념이 아니고 여러 단원의 개념이 혼합된 형태로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꽤 잘하는 사람도 출제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킬러 문항의 바로 앞 문항인 객관식의 20번 문제와 주관식의 29번 문제는 킬러 문항에 준하게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미로 준킬러 문항으로 불립니다. 이 4개의 고난도 문제가 상위 등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킬러 문항 2문제만 틀리고 나머지 28개의 문제를 모두 맞히면 1등급이 나옵니다. 킬러 문항 2문제와 준킬러 문항 2문제 중 하나를 틀리면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킬러와 준킬러 문항을 모두 틀리면 2에서 3등급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등급 수준까지는 수학 공식을 외우고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킬러와 준킬러 문항을 제외하면 개념을 바탕으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탄탄한 개념학습 없이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2등급 이상의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 덫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항별 배점과 난이도를 이런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대체로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은 궁극적으로 킬러와 준킬러 문항 4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유형 암기로는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개념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시중의 내신 유형 문제집은 통달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수학적 생각의 재료를 충분히 쌓아두고 해결책 찾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념학습부터 수능 기출문제 풀이까지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수많은 연습을 해야 문제 출제자의 출제율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1등급을 넘어 만점에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